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통칭에서는 취운 과정인데요.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는 잘 쓰이는 명칭은 아닙니다. 이제 운을 취한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이 운에는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가랭자를 써서 행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행운.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이제 대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운이 있고, 물론 이게 따지면 월운, 이운, 월운, 일운 이렇게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운하고 세운, 이 정도. 그러면 이 팔자는 자체는 이제 체가 되는 거고, 어쨌든 연월일시 위아래 간지 8글자는 사람으로 따지면 몸통 같은 거죠. 몸체 같은 거. 내가 이런 몸체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형충으로 깨졌든, 합으로 많이 엮였든, 성격이 됐든, 파격이 됐든, 그러니까 그 원천적인 인자는 그런 이 명에 달려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한때는 일본식 사주명리 관법이 들어와서 저보다도 한 세대 정도의 선배들이 어떤 관법이 명과 이 운에 대해서 기본적인 주류를 이뤘었냐면 이 도로의 비유를 했어요. 자동차와 많이들 보셨을까요? 자동차와 도로의 비유를 해서 명호, 불여, 호운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명이 좋은 것이 운 좋은 것만 못하다. 운 좋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이제 지금 차 가지고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옛날에 그랜저하고 티코 있을 때 아무리 그랜저를 타고 있어도 도로가 신장로를 만나면 파이다. 이래서 티코를 내가 타고 났어도 아스팔트 도로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딱 보면은 그게 비유로 아주 딱 들어오죠. 금방.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이제 이게 자평의 관법하고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자평에는 성격, 파격, 패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우리 그냥 지금은 그렇게 딱 구별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흔히 말하는 좀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만약에 깨진 사주다. 아니면 그냥 이루어진 사주다. 라고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깨진 바가지, 구멍난 바가지로는 물을 푸는데, 깨어진 장독대에는 물을 메꾸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원국의 원체가 좋으면, 그죠? 좋으면, 그러한 운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인 거고, 그죠? 환경인 거고, 이 체가 실현이 되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와 용이 떨어져 분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움직여져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굳이 어떤 선우를 좀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운도 그러면 팔자도 좋고 운도 좋다. 아니면 팔자가 나쁜데 좀 부족한데 운이 좋다. 이거는 기본 틀에 대한 것이고, 이 운이라는 거는 그죠? 이 군대가 이렇게 이게 자축거리며 걸을 척해서 뭔가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퇴하는 그런 모습을 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력과 법칙성을 가지고
군인이 움직이는 같이 절도 있게 규칙성 있게 변화작용하는 이런 것을 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에 의해서 팔자가 움직인다. 움직이는 그 어떤 동의 요인을 갖는 것이 운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팔자 8글자가 있고 대운을 하면 한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운이 한 주가 되고 5주가 되는 거, 5주 열자가 되는 거고 5주 십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연운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연운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 대운 중에 연운까지 하면 6주 16, 12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면밀하고 세밀하게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이거 이면에 이 어떤 상위 개념으로 치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국을 분석을 하고 원국에서 원하는 글자, 필요한 글자, 꼭 보탬이 돼야 되는 글자 그런 글자들이 대운이든 세운에서든 오면 그 팔자가 의도하고 그 팔자 원명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팔자의 체의 의도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실현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면 서울역 홈리스의 특곰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만약에 그냥 아니할 말로 홈리스 사주인데 홈리스인데 운이 아주 진짜 좋은 운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부를 이룬다든지 성취를 이룬다든지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국에서의 의도나 의향이 있는 거고 그럼 매일 컵라면에 김밥 하나 먹다가 물론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가끔 독지가 나타나가지고 곰탕도 특으로 돌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운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부, 학생, 직장인 이런 사람들 운을 그렇게 많이 안 타요. 근데 운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뭐냐?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 그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 관의 울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의 울타리를 내가 혜택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운의 영향력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운이 나한테 안 좋은 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상에 고개 들고 얼굴 내밀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게 만약에 내가 인간의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런 작용력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운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다든지 어디 몸이 아픈다든지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내가 이렇게 매이거나 엮일 수 있는 이거는 참 그래서 저는 세상 이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팔자 공부를 하면서는 이건 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계절을 피할 수가 있냐 말이지. 내가 조물주도 아닌데 오는 여름을 내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팔자도 잘 알고 운을 살펴가지고 그 운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처세죠. 처세. 나의 그런 진퇴를 내가 좀 결정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혜를 머금은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취운이라고 하는 거는 행운의 좀 상대 개념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운이 있고 그렇죠. 대운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운이 있습니다. 세운이 있는데 물론 이런 대운, 세운의 근본 어떤 생성된 이치나 이론까지 하려고 하면 파고들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시간도 제약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대운은 10년이 가죠, 그렇죠? 10년 위아래 이게 10년으로 갑니다. 10년으로 가고 이렇게 대운이 이제 순행하는 사람도 있고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연에서는 역행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표방을 해서 사람의 어떤 지혜의 도구로 이렇게 채택한 이런 간지학 학문체계, 팔자 학문체계에서는 대운이 역행이 있어요. 역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뚜렷하게 이치를 규명해 놓은 어떤 책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누가 이렇게, 그 성각자가 얻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한번 코페르니쿠스 달걀같이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정립이 돼 있고 이게 검증이 되고 실증이 되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10년이 60갑자, 그렇죠? 60갑자의 간지로 듭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시도 다 60갑자 중에 뭘 하나를 선택을 하고 대운도 월주 중심으로 해서 순행을 하거나 역행을 하거나 해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천간지지의 갑자를 형성을 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인데도 이렇게 그 음력 1월달이 그죠? 1월달이 이렇게 그 갑인월부터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인순 60갑자의 간지 중에서도 갑인순은 이렇게 간지가 병진년만 빼고는 다 간지가 어때요? 간여지동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60갑자 중에서도 가장 운이 천간운이든 지지운이든 천간에너지든 지지에너지든 순이라죠. 순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동일하게 뭉쳐 있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순이라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 현상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올해가 특히 그럴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적인 운들이 오는 것 중에서도 월운의 작용력이 그렇게 뚜렷하고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보통 흔히 이제 개두라고도 하고 절각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천간지지가 올해가 만약에 개묘년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이런 에너지로 운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에너지로 올 수도 있고 천간이 지지를 극하거나 지지가 천간을 극하거나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를 개두 절각. 그러니까 개두 위로 이렇게 개두 이렇게 이런 개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머리두자 써서 머리에 덮여 있다. 절각은 이렇게 끊어질 절자 써서 이렇게 밑에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천간지지가 극으로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운이 이렇게 단절이 되죠. 단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인, 을묘, 병진, 이렇게 정사 이렇게 들면 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갑인, 을묘가 오면 위아래에 뚜렷한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씩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직도 이게 뚜렷하게 그러니까 운은 대운 특히 대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운은 이렇게 지지를 계절이니까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 거니까 지지를 중심으로 보고 세운은 이렇게 연간 간 중에서도 간지 중에서도 간을 중심으로 보고 세군이라 해서 이런 논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지지의 동태를 보고 세운은 만약에 올해 이렇게 개미년이면 개묘보다도 이렇게 개묘의 묘보다도 이제 개가 전반적으로 올해의 흐름을 지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일견 타당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팔자가 구조가 이렇게 지지는 형충의 합에 반응을 하고 천간은 합이나 생이나 극의 반응을 하니까 구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잘 쓰는 글자를 드러내놓고 쓰는 글자들이 천간에 있다라고 하면 천간의 작용력이나 반응력이 생극이라든지 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지지에 중요한 글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라든지 유라든지 이런 글자를 잘 쓰면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 묘가 그렇죠? 유를 충하기도 하고 자하고는 형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작용력들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대운의 흐름을 10년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평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국에서 있는 것 같이 간지로 들어와 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팔자에 유리한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런 쪽으로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간지를 같이 보기도 하고 세세히 보기도 한다. 뚜렷하게 어떤 결론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걸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다 보면 팔자 풀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심플한 거는 천간지지가 있으면 만약에 운이 만약에 계묘대운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만약에 계묘라든지 아니면 갑자대운이라든지 이러면 그래도 이렇게 수생목이 에너지가 있고 임신이라든지 하면 이렇게 금생수의 이런 에너지 또 이렇게 수생목 이런 에너지들 있잖아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러면 대운에서도 어느 에너지가 이렇게 좀 강화가 되는 천간 글자든 지지 글자든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단 대신에 볼 때는 10년이 그러니까 대운은 만 나이로 따지시는 게 맞습니다. 들어오는 나이를 만 나이로 보고 그 대운 시작점에서부터 일단은 상반기 5년, 하반기 5년을 일단은 기본으로 본다. 이거를 3대 6대 3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있고 4대 6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있고 5대 5로 본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많은데 그냥 일단 한 5대 5 정도로 본다. 5대 5 정도로 보는데 그런데 그 대운의 지지가 이렇게 원국하고 형충이 걸려 있다든지 세운하고 형충이 걸려 있을 때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천간운이잖아요, 그렇죠? 천간운이고 여기는 지지운인데 만약에 지지운이 올 때는 그 대운 중에 5년 지나서 후반기 운이다라고 하면 이 운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전반기 만약에 내가 개운을 쓰고 있는데 지지에 형충이 오는 그런 해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도 작용을 한다. 이게 동하는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5년 정도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갑인순 같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천간 지지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경호로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경호, 이모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천간 지지운들이 다르잖아요. 정해로 온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쨌든 수화나 이런 화금이나 이런 에너지지만 원국에서 각각의 작용력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렇게 그 대운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간에서 5번째 대운에 월간이 오합을 하고 지지 6충을 합니다. 그죠? 4번째 대운에는 반합을 하고 항상 반합, 오합, 6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특히 천간에 그 오합을 할 때 어떤 글자든지 간에 이렇게 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이 돼서 나한테 득이 되는지 합이 돼서 기가 되는지 이를테면 내 팔자에 흉한작용을 하는 글자가 만약에 들어오는 에너지에서 묶인다라고 하면 나한테 내 팔자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팔자 내에서 대운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팔자가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패격이 되기도 한다. 그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근데 좋은 글자를 만약에 정관으로 내가 정관으로 잘 쓰는 글자인데 임대운이 들어가지고 월간에 있는 정이 묶였다라고 하면 그때만큼은 그 대운만큼은 그죠? 그 대운만큼은 내가 정관의 어떤 그 가치, 정관의 존재 이런 거를 드러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추가적으로 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그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팔자랑 놓고 보면 이 팔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대운도 이 용의 영역까지 높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이게 월주에서 나온 거잖아요. 계절인 거고 그죠? 그 계절 그러한 계절에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봄이면 봄에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겨울에 못했던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에서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적합한 환경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 내에서 내가 땅을 파고 씨앗을 심던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꽃놀이를 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당에 앉아가지고 글 공부를 하던 이거는 그 팔자가 각각이 다 반응하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 꽃놀이 가기 힘들고 겨울에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계절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대운이 뭐 바뀌었다라고 해서 팔자가 금방 확 반응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이벤트, 하나하나의 사연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일으켜 나가는 것은 그 대운 기간 내에 있는 10년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 10년 그 대운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벌어질 일은 그 10년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이제 보통 그 대운이 그 순행을 하느냐 역행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먼저 대운에 이게 그 어떤 초반에 웨이트가 실리느냐 후반에 웨이트가 실리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 10년이라고 하는 대운 동안에 대운의 의미를 다 쏟아놓고 간다. 근데 그거를 결국 어때요? 10년이 대운의 의미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엮어나가듯이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 개묘년의 의미도 12달이라고 하는 12지지 12달의 간지가 하나하나 그거를 데코레이션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팔자하고 대운하고 세운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돼 가지고 전체적인 에너지의 어떤 그 현상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원국이 구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이제 충이 온다. 이렇게 그러면 그 구조를 움직이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 대운 각자 6번째가 다 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6번째로 충을 하고 그 전에서도 그러니까 월지가 충하니까 가장 충이 큰 거죠. 부모궁, 사회궁, 직업궁 뭐 이런 경우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도 연지도 충할 수 있고 일지도 충할 수도 있고 월주도 충할 수 있고 충만 아니라 형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지지는 그러한 형충 아니면 또 반대로 회나 합이나 파나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그 작용을 할 어떤 기미를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출돼서 드러나는 거는 세운입니다. 세운. 예를 들어서 올해가 개묘년이라고 하면 일단은 대운에서도 이렇게 묘가 들어있고 아니면 뭐 유가 들어있고 이렇게 대운이 묘유가 됐다라고 해서 대운에 의해서 바로 작용량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묘년이라든지 아니면 기유년이라든지 이런 때 그렇죠? 대운하고 원국하고 이렇게 충이 걸릴 때 이럴 때는 특히나 그래 어떤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운은 그냥 한 번씩 10년마다 이렇게 오고 나고 들고 나고 또 지지는 12번마다 그렇죠? 12지지로 돌잖아요. 그렇죠? 도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2년 전에 그 신묘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이거는 대운의 작용력인 거예요. 대운에서 그때는 합이 들어왔다든지 뭔가 이런 충의 현상을 작용을 막아주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세운이다라고 하더라도 세운지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작용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운은 계절이니까 그렇죠? 계절이기 때문에 보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보통 대운이 이렇게 30년씩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의 작용력도 이렇게 그 사람의 나이대, 어떤 그 과정 이런 거에 따라서 작용력의 레인지가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 운의 작용력이 그냥 스테이가 되고 그 머물러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아무리 대운을 잘 써도 2개 대운, 그러니까 20년 대운이죠. 이 정도 잘 쓰시면 진짜 잘 쓰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그 대운도 위아래가 따로 든다든지, 아니면 진짜 너무 일찍 와버린다든지, 일찍 와버리고 너무 또 늦게 온다든지.